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돼!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 데이터의 어떤 구조들을 어떻게 판다스를 통해서 불러올 것이냐에 대해서 학습하셨고요. 그리고 1차원적인 데이터, 즉 시리즈라고 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하는 소위 이제 엑셀 시트처럼 우리가 보는 2차원적인 구조, 즉 시리즈가 여러 개 복수 형태로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접하시게 될 가장 많은 일반적인 형태가 바로 데이터 프레임 형태고요. 2차원적 형태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료를 불러오고 그 필요한 행만 따로, 즉 필요한 행이라는 건 필요한 케이스만 따로 불러오는 거겠죠. 자, 이러한 부분들을 학습을 했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구체적으로 뭘 할 것이냐. 자, 오늘 이 강좌에서는요, 자, 우리가 행 단위로 보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그 기능과 함수를 적어 놨고요. 이건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보시고 좀 암기를 하셔야 될 부분인데요. 네, 우리가 정해진 이 함수니까 암기를 하시고, 이걸 한번 실습 형태로 이어서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왜냐하면 이게 기능하고 함수만 이렇게 적혀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게 뭔지 와닿지가 않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가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주피터에서 실습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좀 더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피터 노트북을 켜 주시고 같이 함께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피터를 지금 켰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 마지막까지 바로 하셨던 건 인덱스를 읽는 방법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팁스라고 하는 우리가 예제 데이터를 이용을 했었죠. 그래서 팁스라는 예제 데이터를 가지고, 자, LOC라고 하는 요 함수를 쓰시게 되면요, 자, 우리가 특정 데이터를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35라고 하면 로케이션이라는 뜻인데요. 자, 요 함수를 쓰시면, 자, 이렇게 1번, 3번, 5번, 즉 1번 사람, 3번 사람, 5번 사람만 이렇게 데이터를 불러올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LOC 데이터를 이용해서요, 인덱스를 이용해서요, 우리가 이번에는 그 데이터 순서를 의미하는, 즉 행번호를 사용해서 한번 불러오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번호를 사용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이 함수가 바로 ILOC라고 하는, 자, 요 번호를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LOC만 넣으면요, 지금 보시는 요 LOC만 넣으면, 자, 이것은 우리가 LOC 데이터로 불러오는, 즉 인덱스를 불러오는 거고요. 자, I가 들어가면 행 데이터를 읽어오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 자, 팁스라는 데이터에서, 자, 우리가 지금 앞서 계속 그 지난 시간에 불러왔던 데이터죠. 자, 그 팁을 얼마나 주느냐에 대한 데이터였죠. 거기서, 자, ILOC라고 하면 이 행번호가 되겠습니다. 행번호인데 요 괄호 안에 이제 행번호를 놓게 되는 거죠. 자, 이러면 이제 0번째, 0으로 되어 있으니까 0번째 행에 해당되는 행 데이터가 추출이 되겠죠. 자, 이렇게 누르시면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자, 지금은 인덱스하고 행하고 번호가 다르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0, 1, 2, 3으로 쭉 시작을 했으니까 결국 여러분들 0번 사람, 1번 사람, 2번 사람, 3번 사람이라, 자, 이게 지금 인덱스였죠. 옆에 행 자체 번호 동일하죠.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 우리가, 네, 여기 다시 제가 판서를 좀 해볼게요. 자, 지금 같은 상황은 지금 보시면 우리가 엑셀엔 행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동으로 생성되는 번호. 그러니까 0, 1, 2, 3 이렇게 생성이 되는데, 자, 우리가 소위 이제 ID, 이게 사람을 식별하는 변수가 되잖아요. 자, 그러면 ID 같은 경우에 이게 지금 보시면 0, 1, 2, 3 동일하게 지금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지금 행으로 하던 인덱스로 하던 행으로 지금 불러오던 동일하게 지금 값이 나오는 겁니다. 자, 하지만 이게 다르다면 여러분들 값이 다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 만약에 마지막 행 데이터만 우리가 추출을 한다 라고 한다면, 자 마이너스 1을 한번 눌러 볼게요. 자 마이너스 1행 번호예요. 자 이렇게 되면 음수를 사용해서 할 수 있는데, 자 마이너스 1행을 한번 추출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1행에 있는 사람은 지금, 자 요게 지금 이 18.1이라는 게 요거죠. 토탈 빌. 이 중에서 마지막 행에 있던 사람은 보시면 18.78달러를 지불했고요. 팁을 3달러를 냈네요. 그러니까 요 지금 요 열이 두 번째 있는 걸 보시면 됩니다. 일단 여성이었고, 243번째 있는 사람은 요런 값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 우리가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특정 행에 우리가 값을 한번 범위 영역을 선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슬라이스를 좀 잘라서요, 예를 들면 0, 1, 2번째 행에 있는 사람을 불러오겠다 라고 한다면 팁스 0, 3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제가 판서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만약 여러분들이 특정 이제 범위를 분석을 하고 싶은데 1행, 2행, 0번째 행, 두 번째 행, 세 번째 행, 이 행 번호예요. 행 번호. 이 사람들의 값을 우리가 불러오고 싶다 라고 한다면, 자 여러분들은 여기 자 이렇게 해서 0 슬러시 3 세 번째니까요. 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불러오는 방법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사용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이거는 지금 0번부터 세 번째니까 0, 1, 2 이렇게까지만 나오거든요. 0에서 세 번째 항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전에 그 자료 입력하고 불러오기 할 때 이렇게 불러오면 숫자열 같은 경우에 0, 1, 2, 3까지 불러왔었잖아요. 근데 행에서는 0, 1, 2만 불러오게 됩니다. 그 점을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자 팁스 치시고요. 자 팁스라는 데이터에서 0번 행에서 세 번째까지 불러온다는 의미예요. 세 번째까지니까 0, 1, 2가 불러오겠죠. 자 3번까지 불러오는 게 아니라 세 번째까지를 불러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0번째 행렬에서 세 번째니까 0, 1, 2까지 불러오는 겁니다. 자 실제로 그렇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네, 실제로 쳐보시면 0, 1, 2가 행에 있는 사람들이 불러와지게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행번호를 그러면 이제 이용해서 또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행번호를 이용해서 하겠다 라고 한다면, 자 여러분들이 행번호를 이용해서 하겠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치시면 됩니다. 우리가 아까 인덱스가 아니라 행번호를 할 때는 i를 붙였죠. 그래서 i 에로시라고 붙였죠. i 로케이션. 그래서 팁스 하고 i 로케이션 0에서 3을 한다면, 자 요렇게 요렇게 불러올 수도 있어요. 이거는 세 번째까지 불러와라. 동일한 방법이고요. 자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자 이거는 지금 우리가 열로 불러오는 방법이고요. 자 만약에 인덱스로 불러온다, 행으로 불러온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팁스에 i의 에로시가 아니라 그냥 에로시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자 0, 1, 2, 3까지 불러왔죠. 자 차이가 뭐냐, i 에로시가 들어가면 자 첫 번째 이 세미콜론의 앞에 0을 기준으로 0을 포함해서 3개까지를 보여달라는 의미고요. 그냥 에로시를 하게 되면 0번 부터 3번까지 사람을, 그러니까 총 4명을 불러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불러와라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실습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만약에 0번부터 3번까지의 컬럼 중에서, 자 제가 이거 써볼게요. 만약에 자 0번부터 3번까지 사람 중에서요, 자 우리가 다 불러올 게 아니라, 이 변수를 다 불러올 게 아니라 성별하고 우리가 날짜,
그러니까 이 팁을 준 날짜, 팁을 준 사람의 성별 이 두 개만 불러오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특정 어떤 것만 불러올 땐 어떻게 하느냐? 그때는 예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자 0번부터 3번까지니까 ILOC를 써야 될까요? LOC를 써야 될까요? 당연히 LOC를 써야겠죠. LOC 밑에 걸 써야 이게 3번까지 불러오죠. 만약에 그냥 ILOC로 하게 되면 이거는 0, 1, 2만 불러오게 되잖아요. 자 이렇게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팁스 LOC, 그러니까 LOC니까 0부터 3번까지 0번, 1번, 2번, 3번 다 불러와라 해서 자 성별하고 데이만 불러와라 이렇게 괄호를 넣으시면 되죠. 그럼 이렇게 성별하고 데이만 불러오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 특정 이제 인덱스 값에 컬럼 값에 성별하고 데이 값만 보고 싶어요. 자 예를 들면 0번 사람만 보고 싶어요. 이거 다 보고 싶지 않고 0변 사람의 값만 보고 싶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자 같습니다. tips.loc에서 0번에 있는 사람만 자 0하고 0에 콤마 3까지면 0, 1, 2, 3을 다 포괄하는데 그게 아니라 0번 사람만 보여달라. 0번만 쓰면 되죠. 그리고 괄호하고 그 성별하고 데이를 알려달라라고 이렇게 치시게 되면 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행과 열을 동시에 우리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주로 지금 행 위주로 했었는데요. 행과 열을 동시에 선택해서 지금 이제 보실 건 뭐냐 하면 행번호 기준으로 행하고 열 데이터를 선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행번호가 3하고 5잖아요. 3하고 5로 우리가 해서 네 번째 행과 다섯 번째 행을 선택하고 열은 0하고 2가 되면 네, 첫 번째 열하고 두 번째 열을 선택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이 파이썬에서 숫자는 앞에 숫자는 마이너스 1이 되니까요. 네, 그거 아마 여러분들 잊지 않고 기억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자 한번 보시죠. 자 이렇게 그러면 자 이렇게 지금 치시게 되면 이 컬럼 값에 있는 사람을 네 볼 수 있습니다. female이라는 게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자 이 특정 컬럼에 있는 성별은 뭐냐 female이다 여성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지울게요 제가. 자 그 다음에 동시에 선택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위치를 사용해서 한번 해볼게요. 그 전에 위치를 이용해서 선택을 한다면 우리가 자 ILOC로 해서 3을 한다면 우리가 자 어떻게 나오냐 자 LOC가 아니라 ILOC가 되니까 이건 이 3열에 있는 네, 그 리스트에 있는 사람이죠. 세 번째 리스트에 있는 사람을 보니까 네, 요 지금 세 번째 사람은 자 요렇게 23달러를 지불했고 예, 팁은 3달러를 줬고 뭐 남성이었고 이렇게 쭉 데이터가 나오죠. 자 그럼 이거 이제 위치를 이용해서 한 거였죠. 로케이션이니까 자 위치가 아니라 우리가 열을 한번 선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을 선택을 해보면 자 열을 선택을 해보면 자 열을 선택을 해보면요 자 팁스의 IROC 그러니까 우리가 특정 인덱스 값이죠. 자 3에서 5 0에서 2 이렇게 하면 자 보세요. 자 요렇게 지금 이 값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번호는 3에서 5고요. 그러니까 네 번째 다섯 번째 행을 보는 거고 왜 네 번째 다섯 번째 행이냐? 네, 이 마이너스 1이니까요. 그 다음에 열은 0에서 2를 보겠다. 네, 요 열을 봤을 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인덱스를 기준으로 우리가 행과 열을 이제 지정을 하는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행과 열의 인덱스를 리스트로 넘겨줄 경우에 두 번째, 세 번째, 이제 다섯 번째 행하고 첫 번째, 세 번째 열을 이제 선택을 해볼게요. 자, 그런 과제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자, 보시면 자, 역시 자, 위치를 보는 거니까 IROC를 씁니다. 그래서 팁스 IROC의 자, 첫 번째, 두 번째, 네, 세 번째. 그 다음에 첫 번째와 세 번째. 자, 를 보겠다. 자, 이렇게 해서 치시면 예, 이렇게 쭉 나오게 됩니다. 자,
자, 만약에 이제 명시적으로 이제 슬라이스의 그 컬런을 쓰게 되면 행이나 또는 열 전체를 다 가져올 수도 있어요. 자, 행이나 열 전체를 다 가지고 올 수도 있습니다. 자, 팁스 ILOC를 쓰게 되는데요. 자, 명시적으로 지금 쓰는 거예요. 1, 3하고 전체를 다 가져오겠다. 그 파이썬에서는 뒤에 이제 숫자를 지정을 안 해주면 그 끝까지 다 가져온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네, 이렇게 첫 번째랑 세 번째를 가져오고요. 이 열을요. 그 다음에 끝까지 다 가져와라 나머지를 예, 이렇게 슬라이스를 넣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그러면 이제 어떤 특정 한번 그 열을 한번 전체를 다 가져볼게요. 열을 다 가져오게 되면 이렇게 하면 이 열을 다 가져와라. 지금 앞에 이제 이게 들어갔죠. 앞에 컬런이 들어가면 다 가져와라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네, 이렇게 치시면 네, 지금 이 열, 그러니까 이 1에서 3이 있는 첫 번째, 두 번째 열을 다 가져와라. 네, 그러면 이렇게 쭉 해서 지금 네, 요 243명이 다 열을 좀 가져온 거죠. 케이스를 다 가져온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특정 행과 열을 우리가 지정을 하겠다. 그 1에 1만 가져오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1에 1, 첫 번째 이 0 말고요. 1번 행에 요 팁 첫 번째 그 클래스니까요. 요것만 가져오겠다. 피저만 가져오겠죠. 그러면 1.66을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 경우에 이제 함수는 자, iAt예요. 그래서 특정만 가져오겠다. 특정 값 하나만 가져오겠다 라는 이제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죄송합니다. 예, ILOC를 쓰시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ILOC. 그러니까 로케이션은 무조건 ILOC를 누르시면 됩니다. 꼭 닫아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치시면 예, 1.66. 요 사람만 갖고 온 거죠. 1번에 1번. 요것만 갖고 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또 다른 방법이 하나 더 있는데요. 자, 팁스에 IAT 이렇게 치시게 되면 마찬가지로 함수가 네, 선택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생각보다 어렵죠. 이게 아주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이거를 그 엑셀이나 이런 거는 직관적으로 가능하잖아요. 이게 다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을 눈으로 보고 갖고 오면 되니까. 근데 파이썬으로 이거를 전처리를 하시게 되면 머릿속에 지금 이 행열 번호를 다 그려서 갖고 와야 되잖아요. 예, 또 일일이 확인하시고 해서 저는 사실은 이거는 이제 좀 여러분들한테 팁을 드리자면 전처리 부분은 저는 가능하면 그러니까 미싱 밸류, 그러니까 널 값이라고 하거든요. 파이썬에서는 우리가 결측 값이죠. 미싱 밸류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이나 아니면 데이터를 우리가 파생 변수라고 해서 머신러닝 하다 보면 새로운 변수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BMI라는 변수는 키하고 몸무게를 이용한 BMI라는 변수를 만들 수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다른 질병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렇게 우리가 새로운 어떤 인덱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변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거는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파이썬보다는 한 가지 조언을 드리자면 엑셀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좀 더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뭐 SPSS도 괜찮습니다. 그런 식으로라도 변수를 다 만들어 놓고 나서 아주 클린하게 만들어 놓고 와서 파이썬에서는 분석 위주로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안 그러면 지금처럼 이걸 새롭게 변수를 파이썬에서 만들고 이걸 뭐 결측값을 빼고 지정하고 하나씩 확인하면 생각보다는 이제 익숙해지면 괜찮은데요. 생각보다는 이제 변수가 많아지면 저 같은 경우는 뭐 변수가 700개, 800개, 1000개가 넘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피저가. 그러면 이렇게 확인하면 이게 한 화면에 다 안 나와요. 파이썬은. 그래서 엑셀은 다 한 화면에 그래도 옆으로 돌리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엑셀 같은 걸로 차라리 조절하시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강의 자료로 돌아가세요. 자, 우리가 카테고리얼하고 문자열이 그럼 도대체 뭐가 다르냐에 대해서 좀 원론적인 내용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브젝트라고 하는 거는 자료, 오브젝트 자료형,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자열을 얘기해요. 오브젝트 자료형은. 그 다음에 캐터고리 자료형은 우리가 범주형입니다. 근데 이게 둘 다 문자로 표기를 하게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아예 문자열은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그냥 뭐 홍길동, 뭐 김영수 이런 것들 이름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문자열이죠. 근데 예를 들면 캐테고리는 뭐냐면 A형, B형 뭐 이런 거 있죠. O형, 혈액형처럼요. 자, 이런 것들은 A, B, O 이런 식으로 문자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게 따로 때로는 그냥 A, B, O 여기서 A, B, O는 구분을 하는 형태잖아요. 그래서 캐테고리형이라는 거는 이 자체의 어떤 클래스를 구분해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자열은 그게 아니라 구분이 아니라 그 자체가 문자인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러면 차이가 뭐냐? 자, 우리가 자료에서는 카테고리형을 문자열의 특수한 형태로 우리가 지정이 돼 있어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름과 같이 범위가 큰 문자열은 문자열로 지정을 해도 상관없어요. 자, 근데 범주 형태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문자열 같은 경우는 카테고리형으로 지정하는 게 분석 시 용량과 속도 면에서 훨씬 더 유리합니다. 자, 그래서 밑에 지금 예시가 있는데요. 자, 제가 요거를 확대를 좀 해서 보여드리면, 자, 첫 번째 거 보세요. 지금 이게 지금 문자열이거든요. 문자열 같은 경우에 지금 카테고리는 4개밖에 없고 나머지가 다 문자열로 지금 들어간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굉장히 비효율적이에요. 사실은 속도면에서 다 이런 게 지금 다 문자열로 잡혔죠. 들어. 자, 근데 자, 밑에 예를 들면 스모커는 지금 오브젝트 문자열로 잡혔잖아요. 자, 근데 지금 보시면 옆으로 저 이동을 하겠습니다. 자, 캐테고리 같은 걸 한번 보십시오. 캐테고리를 보시면 자, 이거를 만약에 스모커라고 되어 있는 거를 아까는 오브젝트였는데 캐테고리 범주형으로 바꾸게 되면 얘는 속도가 훨씬 더 빨라져요. 보세요. 메모리가 지금 캐테고리를 바꿨더니 7.6이었잖아요. 근데 만약에 오브젝트로 하시게 되면 메모리가 어떻습니까? 9.2. 야, 메모리 차이가 꽤 나죠, 여러분들. 근데 이게 용량이 굉장히 많아지면 이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 그 문자열이 범주형 데이터로 바꿀 수 있으면 범주형 데이터로 바꿔라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데이터를 어떻게 그 조작할 것이냐에 대해서 조작이라는 건 파생 변수를 만들고 뭐 오름차순으로 하고 뭐 그런 것들이에요. 거기에 관련된 함수는 이와 같고요. 자,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실습으로 좀 돌아오시고요. 자, 실습에서는 아까 저희가 조건을 이용해서 이제 하는 선택에 대해서 말씀을 따로 안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건, 즉 컬럼 데이터를 조건식을 통해서 가져오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사실 엑셀에서는 좀 쉽게 할 수 있는데 저기 파이썬에서는 우리가 판다스에서는 그 수식의 명령문을 쳐줘야 됩니다. 자, 함수 형태로 표현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보시면 자, 팁스라는 데이터를 갖고 우리가 하고 있죠. 그 중에서 팁스에서 팁이라는 변수 있죠. 여기 지금 팁이라는 변수 중에서 팁을 우리가 $5 이상 낸 사람들, 그러니까 $5가 많다라고 가정한다면 팁을 $5나 낸 사람들에 대해서 따로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지정하시면 됩니다. 실행을 하시게 되면 자, 팁이라는 요 항목에서 여기죠. $5 이상의 사람들만 쭉 지금 정렬이 된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23번 사람, 44번 사람, 47번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팁을 $5씩이나 냈네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AND라고 하는 함수를 써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ND를 쓰시게 되면 자, 지금 이제 보시는 것들 중에서는 자, 남자 손님이면서 비흡연자였던 사람들만 따로 본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자, 남자 손님이면서 비흡연자인 사람들만 따로 분류하겠다라고 한다면 자, 지금 이 팁스에서 자, 연령이 아니죠. 성별은 남자, 메일이 남자잖아요. 이고 AND를 요렇게 숫자 저기 뭐죠? 그 AND로 안 쓰고요. 요 기호로 씁니다. 그래서 특수기호 AND로 쓰시고 자, 팁스 스모커는 자, 이때 이 부등호는 이거는 뭐뭐이다 같다라는 의미잖아요. 자, 같다라는 의미예요. 이거는 부등호 두 개서 의미예요. 우리가 이거 지난번에 이제 영상에서 보셨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자, 성별은 남자이고
흡연은 노다라는, 자, 그 두 가지가 같이 성립해야 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요 그 and를 쓰시게 되면, 그래서 보시면, 네, 자, 보시면 성별이 남자만 다 지금 쭉 그 정렬이 됐고요. 그 다음에 스모커는 아닌 사람들, 비흡연자만 쭉 지금 같이 찾아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특정 조건을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조건을 선택할 때 우리가 함수를 ISIN이라고 하는 함수를 우리가 많이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떤 거냐면요, 데이터 프레임에서 컬럼에서 어떤 리스트의 값을 포함하고 있는 것만 따로 뽑고 싶다, 그러니까 어떤 리스트에서 이 값만 포함하고 있으면 다 그거를 가져오고 싶다라고 할 때 유용하게 사용이 됩니다. 자, 해당되는 값이 있으면 true라고 나오고요, 해당되는 값이 없으면 false라고 나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자, tips라는 day라는, 그리고 i신의 sun이라고 돼 있으면 day라고 하는 이 리스트에서 sun, 예, 일요일이라고 하는 사람만 다 추출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자, 요렇게 쭉 나옵니다. 그래서 자, 이게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해당하는 값이 해당이 되는 사람들이면 true라고 나오고요, sun에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이면 day에서 sun에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이 239부터 시작해서 쭉 이렇게 있으면 false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이런 값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찬가지로 팁을 1달러만 지불한 고객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어떤 사람들이 팁을 1달러만 지불했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찾으신다면, 자, 우리가 팁스 팁이라고 하는 열에서, 자, 팁스라는 자료에서 팁이라고 하는 이 열에서요, 우리가 자, ISIN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1달러 1에 해당되는 사람만 뽑겠다라고 한다면, 예, 이렇게 지금 보시다시피 팁을 1만 낸 사람들, 1달러만 낸 사람들이 추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팁이라고 하는 이 변수죠. 여기서 네, ISIN을 통해서 1만 낸 사람들을 쭉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열 변수를 한번 볼게요. 자, 판다스를 통해서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의 열 변수를 우리가 추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프레임에서 우리가 이 열 변수를 찾아오는 함수는 뭐냐면 데이터 프레임이죠. 우리가, 자, 여기 제가 이것을 좀 판서를 해드리면요, 자, 어떻게 하느냐, 자, 데이터 프레임 df라고 하고 컬럼명을 쓰시면 돼요. 자, 컬럼명을 쓰시거나 그 열명을 쓰시거나, 열 변수를 갖고 오는 거니까요. 컬럼 열이죠, 여러분들. 열에 이제 영문 표시예요. 자, 세로로 되어 있는 거. 자, 그 다음에 또는 df 하고요, 그 닷을 하지 마시고 요 대괄호 안에다가 컬럼명을 쓰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특정 이제 열만 따라오면 제가 불러와 보겠습니다. 자, 특정 열을 전체 데이터에서 불러오겠다라고 하면, 예, 자, 이렇게 데이터 팁 일단 쭉 갖고 오는 거죠. 자, 팁스에서 팁만 쭉 갖고 오는 거예요. 일단, 자, 이렇게 갖고 와서 이 중에서 제가, 자, 이 중에서 사이즈라고 하는 변수만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팁에서 사이즈만 가져오겠다. 그러면 팁스에서 우리가 사이즈라고 하는 것만 갖고 오면 됩니다. 자, 제가 여기에 치면 팁스에서 사이즈라고 하는 요 변수만 가져오겠다. 자, 지금 우리는, 자, 요 이렇게, 자, 여기선 팁만 갖고 온 거고요, 여기선 사이즈를 갖고 오는 건데 이번에는 괄호를 써서 한번 갖고 온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네, 사이즈 변수만 쭉 이렇게 우리가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자, 밑에 지금 네임의 팁, 네임의 사이즈라고 지금 나와 있죠. 그래서 요 정보를 보고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 개의 열에서 변수를 한 번에 추출하는 방법을 사용을 하겠습니다. 아까는 이제 한 번에 한 열만 지금 가져왔잖아요. 사이즈를 갖고 오던 팁이라는 어떤 변수를 갖고 오던, 그게 아니라 판다스에서는 여러 개의 어떤 열 데이터를 리스트 형식으로 이렇게 쭉 한 번에 가져오는 방법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그거를 시리즈 형태가 아니라 데이터 프레임 형식으로 이제 갖고 오는 방법을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자, 제가 만약에 토털 빌이라고 하는 전체 이제 지불한 금액이랑 그 다음에 팁이랑 그 다음에 데이라고 하는 이 세 개의 열 변수를 데이터 프레임 형식으로 한번 가져오고 싶다라고 한다면, 자, 여러분들 어떻게 하느냐? 자,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지금 요거랑 똑같아요. 여기다가 컬럼명을 여러 개의 인덱스로 형식으로 쉼표를 이용해서 쓰시면 돼요. 자, 이렇게 지금 똑같죠. 데이터 구조는 이 지금 두 번째 거죠. 팁스에서 우리가 자, 이렇게 불러온다. 자, 그러면 팁스라는 데이터에서 토털 빌이랑 팁이랑 데이를 불러온다 라고 이렇게 지금 나와 있죠.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좀 중요한 건데요. 파생 변수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나요? 자, 파생 변수는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데이터 분석을 본격적으로 하시게 되면 제일 많이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파생 변수예요. 파생 변수. 자, 파생 변수가 뭐냐? 파생 변수는, 자, A라는 변수와 B라는 변수를 이용해서 새로운 변수를 만드는 거예요. 뭐 대표적인 게 예를 들면 키하고 몸무게라는 변수를 이용해서 뭘 만들죠? 여러분들 BMI라고 하는 새로운 변수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실제 이제 분석할 때 두 개의 변수 피저를 이용할 게 아니라 BMI라고 하는 하나의 변수만 이용해도 되잖아요. 이게 대표하는 변수니까. 파생 변수를 만든 이유는 여러분들이 머신러닝에서 너무 많은 피저가 들어가게 되면요, 이게 노이즈로 작용을 해서 예측률이 좀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데이터 마이닝이나 머신러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라고 하면 그 Y, 그러니까 그 목표 변수를 잘 예측할 수 있는 변수들을, 효과적인 변수들만 모아서 분석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정확도도 높고 재현율도 되게 높습니다. 자, 그럴 때 변수가 너무 많은데 새로운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그 변수를 축약하고 싶을 때, 예를 들면 여러분들 뭐 만약에 경제 지표라고 한다면 경제 지표에 들어가는 변수가 200개인데 200개를 다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경제 동향이라는 지표를 만들어서 그 변수 하나만 쓰게 되면 훨씬 더 경제를 대표할 수 있는 변수를 만들 수 있죠. 이런 게 파생 변수입니다. 자, 파생 변수를 어떻게 잘 만드느냐가 사실 연구자로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팁스라는 데이터에서 금액하고 팁의 합계, 이 총액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 왜냐하면 그 총 지불 금액하고요, 그 다음에 팁을 합쳤을 때 과연 금액이 어떻게 다른가를 파생 변수로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라고 한다면, 자, 지금부터 어떻게 하느냐. 자, 이때는, 자, 그러니까 파생 변수에 대해서 제가 함수를 좀 알려드리면, 파생 변수는 어떻게 만드느냐. 함수는, 자, df 하시고요, 닷 컬럼명. 자, 이게 지금 우리가 열만 불러오는 거잖아요. 플러스 이게 핵심이에요. 자, df 컬럼명. 아유, 잘 안 써지네요. 그러면 A 컬럼이랑 B 컬럼을 합치는 게 되죠. 그러니까 요 합친다라는 요 하나로 단순하게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어려우니까 실제로 한번 실습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좀 감이 오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토탈이라는 변수를 만들었어요. 토탈은 제가 만든 변수인데 이 변수는 뭐냐. 자, 토탈 빌, 지불한 총 금액이랑 그 다음에 팁, 나한테 준 팁이랑 합쳐서 토탈, 총액이 얼마냐를 우리가 분석하고 싶을 때 총액이라는 변수를 만든 거예요, 제가. 그러면 자, 아까 보셨다시피 요 컬럼명을 플러스로 합치면 파생 변수가 됩니다. 자, 요렇게 만들었죠. 만들었으면 이제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자, 팁스 누르시고, 자, 지금 토탈이라는 걸로 만들었잖아요. 문자열. 자, 이거 띄움표를 이거를 하셔야 이게 문자열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다운표를 넣고 팁스를 누르시면 지금 보시다시피, 자, 0번부터 243번까지의 토탈이라고 하는 새로운 파생 변수가 지금 만들어질 거예요. 자, 이 파생 변수는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자, 그 지불한 금액의 팁을 합친 각각의 값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또 응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실 거는 뭐냐 하면,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의 열 변수 자료형에 확인을 하고 이제 변환하는 방법을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각 컬럼들에 대해서 데이터 프레임 내에 있는 어떤 자료를 확인하고 싶다라고 하면 D 타입이라고 하는 속성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죠. 자, 그리고 소수점은 뭐 플롯이라는 것으로 되어 있고, 문자열은 우리가 어브젝트 뭐 이런 자료용으로 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들 잘 말씀을 이전에 좀 드려서 잘 아실 겁니다. 그러면 자료용을 확인하는 우리가 함수는 뭐냐? 자, 자료용을 확인하는 함수는, 자, 자료용은 어떻게 확인하느냐? 네, 함수는요. 자, df 데이터 프레임 누르시고요. 자, 데이터 타입이라고 되어 있어요. 죄송합니다. 이거 좀, 이게 판서가 제가 좀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자, 어떻게 하느냐? df d 타입이라고 치시면 됩니다. 점, 그리고 콤마를 누르셔야 돼요. 콤마를 누르시고, 이거 p예요, p. 그 다음에 typ2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괄호를 해주시고 여기에 컬럼명을 쓰시면 됩니다. 자, df의 컬럼명을 쓰시면 됩니다. 잘 안 되죠. 이게 생각보다 여러분들 판서가 잘 안 돼요. 이게 제가 아주 좋은 걸 쓰는 게 아니라서요. 자, 제가 이 코드에 대해서는 자료를 여러분들 가능한 이거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제 이걸 보시지 마시고요. 그게 훨씬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확인했느냐? 자, 여기서 그냥 제가 칠게요, 지금. 네. 자, 팁스에서 우리가 아까 d타입이라고 그랬죠? d타입을 치시고, 타입스를 치시고, 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우리가 자료 형태를 확인을 할 수 있죠. 지금 이 상태에서 확인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토털빌은 소수점 형태로 되어 있는지, 팁도 소수점 형태로 되어 있는지, 성별이랑 이런 거는 카테고리로 잘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자료형을 확인하는 걸 쓰신 겁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 프레임에서 열의 자료형만 확인하겠다. 그러면 자, 타입에서, 자, 팁스에서 어떻게 합니까? 자, 제가 만약 토탈이라는 토탈 빌의 자료만 확인하고 싶어요. 그럼 토탈 빌을 써서 치시면 네, 판다스 시리즈가 됐죠. 그러면 네, 그리고 이걸 이렇게 치시면 팁스 토탈 빌을 치시면 이렇게 요 열만 지금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이번에는 데이터 프레임 자료를 변환해서 흡연 유무라는 이것을 문자열로 한번 변환해서 삽입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팁스라고 하는 요 지금 자료에서요. 자, 스모커 이거는 지금 그 문자열로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스트링스로 되어 있는 이 스모커라는 거를 팁스에서 스모커라고 하는 요것을 그 문자열로 그 변환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입력을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팁스 확인해 봐야겠죠. d타입이라고 그랬죠. d타입으로 확인을 해 보시면 d타입스예요, 여러분들. 네, 팁스 d 타입스로 치시면 이 우리가 팁스라고 하는 이 데이터의 지금 타입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아까 변환을 했잖아요. 자, 스모커 스트링스로 우리가 변환을 했죠. 그러면 오브젝트로 지금 변환된 거 보이시나요? 네, 오브젝트로 우리가 카테고리형이 아니라 우리가 문자열로 이게 지금 바뀐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팁스의 데이터가 어떻게 구조가 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팁스 info에 괄호를 전체를 다 보겠다라고 하는 거죠. 괄호를 하시면 그러면 자, 이렇게 지금 구조가 쭉 우리가 되어 있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보시면 카테고리가 4개 있고, 자, 그 다음에 오브젝트였죠. 지금 스모커 스트링스는요. 자, 근데 제가 만약에 이걸 카테고리로 바꾼다. 제가 아까 그 카테고리를 바꾸는 것이 이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데이터 그 메모리를 적게 잡아먹죠. 지금 여기 보시면 데이터 메모리가 11.2 정도 잡아먹고 있는데 여기 보이시죠, 밑에. 자, 근데 제가 만약에 이거를 문자열로 문자열을 카테고리로 만들어서 이것을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문자열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간단합니다. 아까처럼 우리가 팁스에 똑같아요. 아까 위에 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이 스모커 str, 자, 문자열이 스모커인데 이거를 자, 스모커라는 형태로 만들면서 변수를 만들면서 캐테고리 형태로 만든다. 그래서 AS 타입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S 타입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걸로 바꾸시면 자, 바뀌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팁스의 인포 하시고 괄호로 빈 괄호로 하면 전부 다 확인하는 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 지금 보시면 자, 여덟 번째 지금 스모커 스트링스라는 이 변수가 카테고리를 바뀌었죠. 아까는 보세요. 오브젝트였죠. 위에 카테고리를 바꿨죠. 카테고리를 바꾸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는 아까는 오브젝트 하나 있었는데 이제 오브젝트가 없어요. 오브젝트 카테고리로 들어갔네요. 그리고 나서 메모리가 9로 떨어졌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똑같은 분석인데 이것을 이제 때로는 자료 전처리할 때 예를 들면 가능하면 문자열을 카테고리로 할 수 있으면 카테고리 형식으로 바꾸는 게 더 이득이다 라는 말씀을 지금 드린 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이제 데이터 조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 데이터를 어떻게 합치고 뭐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인덱스를 어떻게 조절할 것이냐, 열 구조를 뭐 정렬할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할게요. 여러분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전 이 세상